안녕하세요. 똥콜라입니다. 오늘은 플라스틱이란 무엇이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이유와 사용하지 않는 이유, 즉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면 막연히 아실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서너 가지 정도만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오래전 자료는 잊어버리시고 현재의 플라스틱은 상당히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알면 좋은 플라스틱의 장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플라스틱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이란 무엇일까요? 머리에서는 분명 개념은 알고 있는데 입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이란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전적인 정의로는 열이나 압력으로 소성 변형을 시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와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와 단어를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열이나 압력을 받고 굳으면 영원히 그 모양을 유지하는 고분자 화합물들. 어때요? 좀 쉬워졌나요? 좀 더 줄이면 플라스틱이란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합물을 다른 말로 합성수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레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고분자 화합물, 합성수지, 레진. 우리 필드에서는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만 플라스틱과 고분자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고분자란 뜻이 분자가 10,000개 이상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고분자 화합물은 10,000개 이상이 결합된 분자와 기타 다른 첨가제와의 화합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P, 폴리프로필렌에서 폴리란 고분자를 의미하고 프로필렌은 분자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필렌이라는 그 분자 10,000개 이상이 다른 첨가제와 혼합된 것이 PP,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 언급되었던 첨가제에는 가소제, 분산제, UV 코팅제, 윤활제, 강화제 등 무수히 많습니다. 첨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화합물은 합성수지와 천연수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초만 다루겠습니다. 사출 기술자들은 이 정도 개념만 알아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이유, 즉 플라스틱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의 특징, 즉 장점이나 단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제품 개발할 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의 장단점과 그 외 기타 특징들을 이해 못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그에 따른 창의력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전시회에 참관하게 되면 원재료관을 꼭 둘러봅니다. 새로운 특징을 가진 재료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보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가공이 쉽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가공이 쉽기 때문입니다. 쇠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플라스틱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가공이 시간도 적게 걸리고 힘도 적게 듭니다. 또한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도구도
칼이나 기타 간편한 도구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붕어빵처럼 약간의 노력만 들인다면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하는 색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알료나 마스타베치 등과 같이 색소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수많은 색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료나 마스타베치라는 것은 우리 그림 그릴 때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은 심지어 투명한 제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리도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볍고 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발명되고 나서 현재까지 끊임없이 개발되어 온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가볍고 금속보다 강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엔진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으로 경량화에 걸맞는 가볍고 강한 플라스틱이 각광을 받고 있고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카본 섬유에 의한 가볍고 강한 플라스틱도 벌써 상용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카본 한 개의 줄이 수직으로 버스도 매달 수 있는 강함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만 측면으로 작용하는 힘에는 약하다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네 번째로 녹이 발생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는 썩는 문제가 있고 쇠는 녹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하는 재질이 바로 플라스틱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에 썩지 않는다의 반대인 썩는 플라스틱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친환경에 걸맞는 썩는 플라스틱이 개발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썩는 것도 있고 썩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온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온 효과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상당히 따뜻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애기 기저귀, 여성 생리대, 기타 의류에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고, 보온 박스나 보온병에는 대표적으로 스틸폼이라는 플라스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전기가 통한다는 특징을 장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든 전기 제품에는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전기 플러그 등등. 그러나 최근 전기가 통하는 도체 특성을 지닌 특수 플라스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다른 공업 재료에서 불가능한 특수 효과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멀티칼라 효과, 금속 질감의 효과, 자연미의 효과, 고체도의 효과, 그리고 레이저 마킹 기능, 투명 은폐 기능, 발광 기능, 형광 기능이죠. 가변 색상 기능 등 이러한 특수 효과나 특수 기능으로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복잡한 구조도 쉽게 양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구조도 금형으로 만들어지면 쉽게 양산이 진행되고 대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제품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금형에 의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제품의 가격이 싸지겠죠. 현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가장 짧은 사이클 시간을 나열해보면 허스키에서 생수병 뚜껑 96개를 2.4초 만에 생산합니다. 크라스 마파이에서는 사발면 크기의 제품 8개를 2.3초 만에 생산했습니다. 아보그는 라벨을 금형에 자동으로 인서트해서 요거트 컵 4개를 4초에 생산했고요.
LS 엠트론에서는 라벨을 자동 인서트한 컵 8개를 5.4초에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스미트모에서는 도시락면 크기의 제품 2개를 1.8초 만에 생산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사이클 시간은 이렇게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로 인한 삶의 질은 좋아지고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는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최근에 플라스틱을 먹고 분해시키는 생물이 발견되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생물이 생활에 적용되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아주길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물로 인한 플라스틱의 제품 수명이 단축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다음 11번째는 최근에 제가 지인과 시험 사출하는 플라스틱인데 전자파 차폐와 방열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면서 방열 성능이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출해서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도 변화 또는 수분에 의해 제품의 성질이 크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종류도 상당히 많이 세분화가 되어 각 그레이드마다 첨가제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 높은 온도에 사용되는지 또는 낮은 온도에 사용이 되는지, 수분이 많은 곳인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강철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센 금속을 대체하는 데는 아직 한계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용제 약품에 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폴리스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은 휘발유에 약합니다. 그래서 폴리스틸렌으로 만든 용기에 휘발유를 담으면 용기가 녹아버립니다. 네 번째는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흠집이 나기 쉽고 더러움이나 먼지가 붙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치수 확보와 치수 안정성이 나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실용적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론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의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생수통입니다. 생수 및 모든 음료수 통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이미지는 핸드폰, 노트북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의 발명품 중 산업군의 변화를 가져온 핸드폰은 아직까지는 획기적이고 인간의 편리함을 극대화시켜준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입니다. 플라스틱의 특성 중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가장 많은 특징을 살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저귀, 생리대, 환경적인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용도 중에 하나인데, 이 기저귀와 생리대를 저렴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면 아마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기계적 강도와 온도, 수분에 의한 변화의 특징을 잘 극복한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적용된 분야입니다. 다음은 식품 보관 용기. 사람에게 해가 없는 플라스틱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또는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포장재 필름이나 안전용 헬멧이나 장갑 등에 사용되고 있고, TV,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에 사용되는 파이프 배관이나 이음새, 주사기나 퇴력용 용기 등 의료용품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비행기의 의자나
인테리어 등 항공기 부품에도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실용용 안경부터 보호안경, 그리고 각종 미용용품에도 사용되며 자르고 갈아내고 구멍을 뚫는 산업용 공구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건강하세요.